자, 핫뉴스 코너가 시작했습니다. 정말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앞으로 추가적으로 엄청난 그 힘이 담긴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알차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오늘 어떤 걸 준비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5개 나라 세무당국 J5 발족 암호화폐 예의주시한다 이렇게 소식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정부 암호화폐와 거래소 산업으로 인정을 한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로 가져왔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OK 캐시백 암호화폐 전환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마지막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먼저 알아볼 텐데요. 5개 나라 세무 당국에서 J5 발족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예의주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각국의 이제 선진국격이 이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세무당국에서 발족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제 재무 구조상 이 부분이 굉장히 오픈이 돼 있고 폐쇄적으로 돼 있었는데, 예. 앞으로는 세무당국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규제를 잡고 또는 세무의 기준이죠. 기준을 잡아가지고 좀 스타트업 기업들도 이제 완성도 높은 기업으로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게 앞으로 시장에 엄청 악영향을 끼칠 건지 좋게 할 건지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여러 나라들이 지금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이런 쪽에 대해서 법안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줘나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 5개국이 모여서 J5를 발족했다. 자, 이 뉴스만 보면 이제 어떠한 이슈가 있고 어떠한 뉴스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이 5개 나라는 이제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이렇게 5개 나라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산업에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고요. 앞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앞으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가상화폐를 좀 관심 있게 보겠다라고 나와졌죠. 자, 이번에 이제 세무청에서 모인 겁니다. 세무청에서 모인 건 증권위원회나 이런 건 아니고요. 세무청에서 모였는데, 자, OECD에서 얼마 전에 요구를 했었죠. 조세 포탈 관련해서 이제 암호화폐는 전 세계가 어울려져서 갈 수 있는 그런 화폐다 보니, 자, 이 나라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다른 나라에서 매도하고 이렇게 세금을 좀 피해가는 모습, 이런 조세 포탈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세 포탈 관련해서 각국의 세무청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요구를 했었고요. 자, 이번에 각국 세무청들이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5개 나라가 합동으로 이제 암호화폐 조세 포탈을 막고 이제 관련 범죄를 좀 막겠다라고 좀 나와졌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불법적인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은 규제와 법안이 없었기 때문에 좀 거래소에 대한 불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세 포탈,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편법을 통한 좀 부당이익 창출 이런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좀 무시하지 않고 그거를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 안 좋으면. 하지만 이제 블록체인 시장은 앞으로 가기 상당히 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이렇게 나라들이 모여서 적절한 규제와 투명한 시장을 만들어서 이제 매매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건 앞으로 있어서 호재거리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5개국이 모여서 블록체인에 관련돼서 얘기를 한다면 단순히 범죄에 대한 규제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앞으로 블록체인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고 더욱더 긴밀하게 발전시킬 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호재로 보시고요. 좀 기분 좋게 뉴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제가 좀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알아봤는데, 자, 첫 번째 소식을 알아본 것보다 사실은 두 번째 뉴스가 저희 투자분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뉴스 보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정부 암호화폐 거래소 산업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자, 사실상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금융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확연하게 판단을 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죠. 자, 하지만 이번에 이번 달 말까지 이제 블록체인 산업 관련해서 블록체인 산업을 10개 부류로 나눠서 이제 앞으로 산업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좀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블록체인 관련 산업을 10가지로 세부화 단계로 나눴었는데요. 이 10가지 세부화 산업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산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암호화폐 거래소 그리고 암호화폐도 실질적인 산업이다라고 정부가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모습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의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이다라고 딱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오스나 이더리움 이렇게 블록체인 관련 플랫폼 개발업체는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이제 공급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것은 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의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의는 암호화 자산을 매매 및 중개업을 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거야말로 이제 암호화폐를 실질적인 자산으로 확실하게 인정했던 그런 걸로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얼마 전에 이제 이 코인119 방송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이제 법원에서 몰수를 했다. 그러면서 암호화를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냐라는 또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금융위원장이었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와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자산을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또 불안해하고 앞으로 가상화폐의 정의는 무엇일까 좀 궁금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암호화 자산이다라고 확실하게 인정해주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 추가적인 160개 기관들의 의견을 또 취합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취합을 해서 추가적인 최종안을 확정해서 7월 말까지 이제 다시 한번 알려주겠다라고 나왔었는데요. 자, 7월 말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G20 재무장관 회의 전에 사실은 저도 좀 궁금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 대한민국이 가상화폐와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 저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자, G20 재무장관 회의 전에 먼저 이렇게 내세워줬습니다.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인정하고 블록체인 시장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이슈로 해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뉴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또 2020년까지 암호화폐 또 블록체인 관련 투자를 적극 확대시켜 나가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난번에 코인19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서로 떼려는 것들이 좀 불가능하고 서로 밀집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상화폐를 불허하고 블록체인을 이렇게 발전시킨다. 이런 거는 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내용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이처럼 이제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좋은 상승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 알아봤습니다. 국내에서 국내 정부에서 결국에는 암호화폐 이제 거래를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는 뭐 규제안도 만들어나고 제도권을 좀 편입하려는 이제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코인129 방송에서 제가 또 꾸준히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뭐 2, 3주 전부터 한 달 전이었죠. 계속해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계속해서 이제 뭐 날짜가 앞당겨 오기 때문에 속도전을 내고 이것저것 이제 다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지금 그것대로 지금 현재 계속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만약에 4월 달에 그때도 이제 뭐 재무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했더라면 충분히 우리가 그 기술력 부분에서 좀 더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신기술이 좀 많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뒤늦게 이렇게 하긴 했지만 앞으로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저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사입니다. 세 번째 기사, OK 캐시백 암호화폐 전환 검토 중이다. 자, 이런 소식을 가져왔는데, 자, OK 캐시백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SK홈레이즈 운영하는데, 이제 포인트 제도로 해서, 포인트 적립을 하면 이걸 이제 현금화처럼, 물건도 사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제 뭐, OK 캐시백에서 이 포인트를, 이 포인트 개념이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개념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뭐, 코인을 이렇게 적립을 한다거나, 모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캐시백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식으로 해서 급등락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게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결국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뭐 좋은 쪽으로 흘러 들어갈 건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가격적인 부분은 큰 호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렇죠. 이번에 뭐 OK 캐시백입니다. OK 캐시백에서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OK 캐시백 마일리지 포인트가 있죠. 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코인으로 좀 지급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와줬습니다. 자, OK 캐시백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가입자가 3,500만 명이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뭐 호재와 악재, 악재는 아닙니다만 이제 상당히 좋은 이슈와 그렇게 시장에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않는 그런 이슈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만한 거는요. 자, 이렇게 지금 국내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가장 유명한 OK 캐시백이 암호화폐로 전환을 한다. 그렇다는 거는 나중에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도 이제 암호화폐 시장 코인을 발행하고 이제 코인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만큼 나머지 그 전에 있었던 1세대, 2세대, 3세대 암호화폐들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 있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에서 이제는 완연하게 이제 화폐로서 이제 이용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천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만약에 이 코인으로 운영이 된다면 코인의 장점 또 이제 코인의 문제점 양날의 검을 들고 있는 변동성의 문제가 있겠죠.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10%, 100%까지 올라갔다 내려가고 이렇게 상승 중일 때는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과연 이 캐시백을 코인으로 만들면 이렇게 반복되는 변화되는 멤버십 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들고 있었고요. 자, 역시나 마찬가지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자, 테더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더코인과 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좀 나아져서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자, 이건 뭐냐면 테더코인 아시다시피 1달러가 이제 1달러로 1테더를 만들 수 있죠. 그것처럼 이제 저희도 1원으로 뭐 1 멤버십을 캐시백 1코인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가격 변동성을 잡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악재도 아닌데, 자, 어찌됐든 간에 이제는 여러 가지 테더코인으로 인해서 이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여러 암호화폐들을 결제하듯 이제 나중에 이런 OK 캐시백, OK 코인으로 인해서 이제 암호화폐를 결제하고 이제 더욱더 시장을 살릴 수 있는 투자자금에 대한 유입을 좀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뉴스고요. 자, 어쨌든 간에 대기업들에서 지속적으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이렇게 좀 눈여겨보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락장에서부터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장 상승하고 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호재성 이슈들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 상당히 좋은 모습이고요. 자, 이 뉴스들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의견들을 지금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생방송이기 때문에 모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제가 방송상에서는 이제 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진행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